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6일 저녁 7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조국의 윗선이라는 일종의 암호가 등장했습니다. 조국의 윗선. 중앙일보는 조국보다 윗선이 봐줬다. 유재수 폭탄 여권 촉인장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피의자로 소환키로 청와대입니다. 감찰 무마 윗선 부인도 인정도 곤란 조국 유재수 딜레마 동부지검 조국 소환 통보 민정실 감찰 무력화시켰던 보고라인 밖 또 다른 지시자 실제 있어도 언급 쉽지 않아 부인된 감찰 무마 지시자로 본인이 혐의 뒤집어 쓰게 돼 묵비권 계속 행사도 어려울 듯. 조국 위선이 누구냐? 유재수 당시 이분 직책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하던 당시에 2017년 초입니다. 2017년 이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청와대 감찰이 들어갔을 때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감찰을 중지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 즉 조국 민정수석이 그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이 조사가 유야무야 되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다시 조사하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유재수 씨가 그동안에 이 국회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부시장이 되었는데 부시장 시절의 여러 가지 혐의 또는 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의 무슨 범죄 혐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왜 2017년 그 서설이 벌었던 시기에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누가 봐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봐주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도표를 쭉 그려 놓았는데 이게 좀 문화일보 도표는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제일 밑에가 특감 반원이고 이 사람은 조사를 담당했겠죠. 그 직속 상관이 당시에 이인걸 특검반장이고 특감입니다. 특별감찰반 이 민정수석 소관입니다. 특감반장 그 위에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위가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고 그 위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선을 그려가지고 누군가 더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일보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했던 특감반원들로부터 특감반 보고 라인 밖의 인물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상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혐의 입증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수사팀은 박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 중단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증거로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라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밑에 사람이 증언이 나왔는데 그것뿐만 나온 게 아니라 당시 특감 반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누가 조국 수석에게 중단 지시를 내렸느냐는 데 관련된 진술까지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국 위선은 누구냐, 조국 위선은 누구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언론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위선은 누구냐. 검찰이 이제 조국 씨를 조사를 하면은 조국 씨한테 당신이 그러면은 조사 중단을 지시했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에 불려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지금 정황 증거로 봐가지고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이런 혐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처럼 사건을 묻어버리는 경우니까요. 자, 아니면은 누가 조국 씨에게 피의자 조국에게 묻으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유재수 폭탄에 여권이 초긴장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인데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여당 실세일 수도 있고 또는 하여튼 윗선이라고 칭해지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조국 씨의 위선이라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선 하니까 이거 앞으로 언론에서 그 위선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집중 취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재 경쟁이 벌어집니다. 조국 사태 때 잘 보셨겠지만은 기자들이 어떤 사안을 놓고 취재 경쟁을 벌리면 감당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면은 많은 자료를 캐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쟁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쟁을 해야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언론에서의 경쟁은 특종을 뽑기 위한 경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숨겨진 사실을 막 캐내게 돼요. 조국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좌든 우든 언론이 달라붙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취재를 하니까 결국 거의 모든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밝혀졌습니다. 그 뒤에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언론 보도가 정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국 수사는 한국 언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에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오보가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연마된 언론이 조국의 위선은 누구냐, 유재수를 봐주라고 한 조국 위선은 누구냐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아마 곧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정말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국 씨가 내가 다 했다고 안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당신 말이 맞다고 할 일은 없고 계속 추궁하게 되는 건데 이 추궁하면은 또 이게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걸려듭니다. 또 당시 감찰반원들이 조국 씨에게 지시한 위선이 누구라고 진술했다는 이 보도를 참고를 한다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매우 커질 가능성, 매우 연말에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국의 위선은 누구인가? 조국의 위선은 누구인가?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 무마한 당사자가,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당사자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윗선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돌연 중단되었다. 그러면 이 유재수 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총무처에서 근무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인 홍재영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출범을 전후해가지고 이호철 당시 민정 1비서관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째인 2004년 재경부 과장으로 있다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아주 요직이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의전 등을 담당하는데 이때 청와대에 있던 현 정권의 여권 주요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아주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묻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같은 강원도 출신이고 연세대 동기라고 합니다. 연세대 동기. 그런데 이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1급 승진의 1순위인 금융정책국장 자리로 올랐다가 그해 10월에 지금 말씀드린 비리 의혹 때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뒤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퇴직이 아니라 불명예퇴직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특감반 감찰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명예퇴직했다가 다음에 작년 4월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옮겼는데, 이 수석 전문위원은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가는 아주 승진 코스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작년 12월 26일 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추천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예, 경력으로 볼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위원회가, 그런데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 스스로 판단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추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구 씨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수석 전문위원을 하다가 지난해 7월에는 오거돈 새로 부산시장에 당선된 분이 취임한 후에 경제 담당 부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경제 담당 부시장으로. 그렇다가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또 종합하면은 이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민정수석실이 소관하는 감찰이 들어갔을 때 조국 씨가 수사를 중단시켰다. 여기까지는 거의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자발적으로 했겠느냐, 자의적으로 했겠느냐, 그게 아니다. 조국 씨에게 조국 당시 수석에게 누가 중단을 지시를 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조국 위선이라고 해봤자 손을 꼽을 정도 실세, 이 정권 실세 꼽을 정도인데, 과연 조국의 위선이 이제 실명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 언론이 실명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특감 반원들의 진술에 조국 씨에게 일종 압력을 넣었던 사람 이름이 진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자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게 추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큰 사건이 됩니다. 지금 핵심은 언론이 과연 조국의 윗선 실명을 밝힐 것이냐 안 밝힐 것이냐. 일단 밝히기 시작하면 취재 경쟁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연말 국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그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독이 올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상치 않는 사건이 하나 커져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